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하나를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이전에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타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영상을 보고 이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어드린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종목들로 하여금 영상을 보고 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위주로 종목을 찍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어 드린 종목들을 보면은 뭐 VTGMP라던가 위세하이텍, PH테크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찍어 드린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무난하게 차트상 봤을 때 가격대에서도 이제 좀 무난한 자리를 이야기 드린다라는 거예요. VTGMT도 차트적인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어드렸고,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뷰긴 하죠. 좀 돌파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PNC테크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좀 적당한 자리에서 보고 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아이크래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 대해서 100점 자리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도 좀 이제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네온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네온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미 종목은 선별을 해놓고 좀 이제 영상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좋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살펴보는 와중에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매수 타이밍을 약간 놓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공략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 대부분이 일단 실적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결론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온테크는 실적 위주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냐? 실적이 아닌 향후 이제 미래 가치,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이 이슈라고 했죠. 시장에서 맞는 테마주,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고 주가에 대한 맥점을 잡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을 제외한 성장성, 그리고 이슈,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온테크라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차트를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보이실 거예요. 2020년도 6월 4일 날짜에 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팍 올라오면서 뛰었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한 명분을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사를 좀 먼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6월 4일 날짜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네온테크가 올라왔냐 봤더니, 정부가 5년 뒤에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네온테크가 수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정부가 이제 2025년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를 위해서 뭐 로드맵을 내놨다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쭉 보면은 2024년도까지는 조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 뒤에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거의 수혜주가 지금 이 네온테크라서 여기에 대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기사가 나옴에 동시에 움직였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네온테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수혜주, 관련주로 엮였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온테크가 실질적으로 하는 그 사업 내용을 좀 보면은, 홈페이지에 또 들어와서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바로 나와 있죠. 이 상단 메인 부분에 드론 사업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엔드론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드론 관련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류 배송, 영상 매핑, 농업, 뭐 수직 이착륙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드론에 대한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런 드론 사업 적으로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깊숙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볼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딱히 이제 특징적인 것도 없고 일단 넘기도록 하고, 그래서 봤을 때 이런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해가지고 6월 4일 날짜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쭉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후에 계속해서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번에 이제 2,800원대 여기서 조정을 받는 거 보고 이제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종목이라는 거는 작전이 없는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세력이 없는 종목도 없고, 어느 종목도 마찬가지건 세력이 존재하는데, 세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 수급 주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고, 그게 이제 어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온지 매도가 들어온지를 판단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주포 세력과 내가 같은 매매 흐름을 패턴을 따라가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네온테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자,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네온테크의 세력이라면은, 네온테크의 주포라면은 과연 어디서 매수를 했고 어디서 매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정부가 그 로드맵을 발표했던 6월 4일 날짜에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당연히 매수가 붙어야겠죠.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매수를 했을 테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 캔들 두 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그렇다는 말은 내가 만약에 주포라면은 이 띄우고 나서 여기서 물량을 팔고 넘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자와 매도자가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고 매도를 많이 했고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똑같은 주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매수 주체에 관심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매도 주체에 관심을 맞출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매수 주체가 아닌 매도 주체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한 주체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한 주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매매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누가 매도를 했는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가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면은 여기서 매도 주체가 아니라 누굴 찾아야 돼요? 매수 주체를 찾아야겠죠. 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서 더 물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자, 일단 요거는 일단 뭐 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매수 붙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주체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정부가 뉴스를 발표하고 뉴스 기사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누군가는 이미 이 재료를 알고 공론화되기 이전에 선매수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한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특징적인 구간을 찾아본다면은 6월 2일 날짜에 뉴스 기사가 보도되기 이전에 이런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특징적이지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당시의 거래량 쭉 돌려본다면은 6월 4일 이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갭상승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점 대비 10%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아직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이 갭상승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존재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료를 알고 선매수 들어온 수급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매수 들어왔던 주체,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 주체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내용이 길었는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찾냐 이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HTS 주식 시스템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극한된 것들만, 대중화된 것들만 보고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지표들을 보고 참고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 종목별 수급 동향인데, 외인과 개인, 기관 이 매수 주체를 보고 이게 뭐 세력이 붙었네 아니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일단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수급 주체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왜 어려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이 수급 주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붙으려면은 명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들은 자기네 자금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자금을 운용을 해주는 그런 수급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큰 돈들을 옮기려면은 그만큼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시점에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가 그냥 단순히 로드맵을 발표했을 뿐이고, 그 관련된 사업을 할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정해지는 시점이 아까 언제라고 했죠? 2024년도까지. 4년 후에 그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2025년 이후에 상용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기 시작한다라면은 아마 이 2024년이 되는 시점, 그때쯤부터 이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되고, 그렇다는 말은 그 이제 외인, 개인, 기관에 대한 수급 주체로 지금 이번에 뭐 급등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 그 다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창구별 주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창구별 주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외국인, 개인, 기관은 아니지만은 각 증권사마다 여러 창구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이 창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중간 거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거래 역할을 해주는 창구 주체들에 대한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네온테크에서 들어온 수급 주체들을 쭉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골드만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최근 거래 동향을 봤을 때 8월 4일 날짜에만 이게 체크가 된다라는 거죠. 뭐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매도했던 거, 매도 물량이 얼마 들어오고 매수 물량이 얼마 들어오고 이게 쭉 체크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은, 요번에 제가 이제 기대를 했던 게 아까 뭐였어요? 재료가 터지기 전인 6월 2일 날짜에 매수가 붙고, 그 다음에 6월 4일 날짜 재료가 나오고 상한가 갔던 이 구간에서 물량 잠그고 매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띄운 다음 거래량 터졌던 구간에서 매도한 물량을 찾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6월 2일, 4일 매수, 순매수 잡히는 거, 그리고 6월 이때가 5일, 6월 9일 날짜에 순매도 잡히는 창구 주체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창구 주체라는 게 특정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해당 증권사가 있겠죠. 가장 많이 한 증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움증권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하면은 여기 키움증권에 그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명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키움증권을 사용하는 투자자들 모두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변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고, 그것까지 가면 이제 좀 더 깊어지는 내용이 되니까 일단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6월 2일 날짜 이후에 이제 수급 동향이니까
6월 2일 날짜로 넘어와서 그리고 봐야 될 게 최근 움직임만 보도록 할게요. 6월 9일까지만 6월 9일까지만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면은 일단 봐야 될 게 6월 2일 날짜에 순매수가 잡혀야 되는데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아니죠. 패스를 하도록 하고 대신도 아니고 보고 메리츠도 아니고 보고 6월 2일 날짜 4일 날짜에 매수 들어오는 거.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6월 2일 날짜에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4일 날짜에 순매도가 잡혔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급 주체, 내가 만약에 이 주체였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은 매매이기 때문에 미래세트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넘기고 부국도 뭐 물량 없으니까 패스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쭉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나오는데 삼성증권도 이제 고점에 매수 물량 들어온 거니까 이것도 넘기도록 하고. 자, 신한투자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 같은 경우 6월 2일 날짜에 순매수 그리고 4일 날짜 상한가 잠그면서 물량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음날 갭상승 띄우면서 물량 팔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조정해서 순매수 다시 담고 그 다음날 고점에서 물량 팔고 가장 이 차트의 흐름과 이 당시 이슈가 터졌을 때 차트의 흐름과 가장 좀 이상적인 매매를 한 창구가 이 신한투자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마도 이 주가를 움직였던 세력 주체가 이 신한투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매 포지션을 맞춰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수급 동향을 체크를 쭉 해보면은 자, 요거를 이제 쭉 보면서 최근 이제 캔들 흐름과 이제 쭉 대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일단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 최근에 보시면 뭐 많이 빠지지 않고 잠잠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수 들어왔던 날짜가 7월 22일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매수 들어왔던 타이밍이 이날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때 신한투자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담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 눌림 자리가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지지받고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네온테크를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올라왔다라는 거. 근데 오늘 올라온 자리에서도 아직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자리에서 이 소개를 드리기를 원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좀 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는 요번에 2020년도에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4년도에 로드맵을 짜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계획을 세운 다음에 25년도에 상용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여기에 대한 재료가 앞으로 계속해서 언젠가는 터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기회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먼저 재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인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맥점 자리를 공략을 해 나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온테크를 공략을 하는 거고 일단 이게 지금 뭐 4년 내지 5년짜리 이제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4년 내지 5년 사업짜리가 이번 6월 달에 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8월 달에 또 이슈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좀 이제 천천히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뭐 갭상승 띄우고 하는 쪽에서 너무 무리하게 좀 부담스럽 매매 전략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에서 네온테크를 한번 좀 공략을 해봐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 만큼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괜찮은 자리가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